안녕하세요. 사람 인터뷰의 도반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북튜버의 시조새입니다. 사실 제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무려 4년이 걸렸는데요. 우리 김세희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진짜 4년 걸렸는데 제가 DM을 보냈지 않나 싶긴 한데 바쁘시니까요, 사실은. 작가님께서는 작가로 부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유명 크리에이터로 부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다 좋으세요? 저는 그냥 김세희가 좋아요. 아니, 그런 타이틀 다 내려놓고? 네, 그냥 저인 게 좋아요. 김세희가 먼저 있고 거기에 이런저런 것들이 물론 소중하지만 김세희. 이거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배 아프실 것 같아요. 너무 다 가지셔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함께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배 아플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17만이나 되는 유튜브의 대장이신데 궁금하시죠? 이런 진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을지 지금부터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살아오시는 삶 속에서 이제 제일 먼저 되신 게 작가신가요? 엄마인가요? 전 작가를 먼저 했죠. 작가님이 지금까지 이제 2번 정도의 책을 쓰셨잖아요. 네. 첫 번째 책이 이제 출산 전이실 거고. 아니, 출산하자마자. 하자마자. 첫애 출산하자마자. 그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울 텐데 언제 글을 쓰시게 된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를 열흘 동안 썼어요. 열흘 만에 초고가 완성된다는 거는 진짜 내공이 어마무시한 거 아닐까요?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임신했었을 때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만약에 안 죽고 살아나면 책을 써놔야겠어. 왜냐하면 남편하고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내 애기가 엄마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남편은 저랑 함께한 8개월의 시간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책을 한 권을 남겨놔야겠다. 내가 언제 또 아플지 모르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가 출산한 다음에 다행히 제 건강이 점점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책 쓰고 싶다고 생각했지, 쓰자 라고 해서 급하니까 이제 열흘 만에 초고를 쓰고 한 몇 개월 만에 투고해서 거의 제가 쓴 원고 그대로 바로 책으로 나왔죠. 자, 그럼 작가님 정말 오랜만에 이번에 또 책을 내셨잖아요. 이제 자기계발서를 쓰셨는데 이번 컨셉이 완전히 달라요. 네, 이번에는 소설 형식을 빌려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난해했던 게 자기계발서인데 타이틀이 머니시크릿이에요. 네. 딱 그것만 보면 이건 경제서다. 네네. 김세희 작가님이 이제 자녀를 키우고 하면서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있고 또 그동안 경제서도 또 많이 읽으셨잖아요. 네네. 이제 좀 잘 살 수 있는 비법을 안에 적어주셨나 보다 해서 책을 딱 폈는데 이게 뭐지? 이게 갑자기 소설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이를 기르면서 돈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셨다가 굉장히 크게 돈을 얻은 분도 있고 돈을 잃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댓글들을 제가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누가 명쾌하게 좀 지혜롭게 답을 주면 어떨까? 아니, 왜 똑같이 투자했는데 저 사람만 잘 돼요? 나는 애들 기르느냐고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해요? 난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돈 벌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되게 크다는 걸 느꼈어요. 저 또한 되게 궁금했고, 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유한 분들은 사실 더 부유해지는데 가난한 분들은 희한하게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해지거든요. 이런 이유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많은 책들은,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투두를 얘기해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리스트를 잔뜩 해놓고 이걸 끝내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허망해지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존재였다. 만약에 내가 수영을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러면 파도가 와서 내가 꼬르륵 하고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다시 수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수영하는 법을 실제로 수영을 잘하는 존재가 아니고 수영하는 법만 영상으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파도가 실제 덮쳤을 때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알고 실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다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인드셋과 생각과 감정이 이 사람을 행동하게끔 해요. 그러면 작가님은 이렇게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그 세계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스윙 월드를 나와서 레인보우 월드로 들어가면 가능해져요. 안 그래도 이 책 속에서 그 두 가지 월드가 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윙 월드에 갇혀져 있더라고요. 네, 10명 중에 7, 8명은 스윙 월드 안에서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 스윙 월드라는 게 참 난이하긴 한데 네.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거기에는 어떤 돈의 흐름의 기술을 익힌다기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한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신이 있다면 나를 방치하고 있느냐.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그 신의 위치에서 쓰신 걸까요? 아니면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쓰셨을까요? 이거 좀 더 궁금하긴 했는데 과연 신이 존재한다라면은 네.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더라고요. 저는 신에게 원망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됐고요. 이 수많은 책들과 멘토, 영적 스승, 성직자, 그리고 깨달은 분들과의 인터뷰나 그분들의 강연 영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신은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개념의 신이 있다라면 우리를 이제 믿어주고 계신다. 자, 그러면 믿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난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을 탈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이 책 속에서는 나와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낡고 왜곡된 관념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더 깊게 여쭤보지 않은 이유는 이제 스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스포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스포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주인공의 삶이 작가님의 삶일까?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제 이야기가 좀 많이 녹아져 있고요. 제 이야기에 지금 요즘 시대에 평범한 워킹맘이라면 경험했을 여러 가지 것들을 나노 단위로 녹여서 제 이야기랑 버무려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죠. 결국은 책이란 것은 작가의 경험과 생각이 빠질 수는 없네요. 맞아요. 네. 자, 우리 돈의 신에게 배우는 머니 시크릿, 네.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독자분들이 많이 더 읽어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작가님은 이제 앞으로도 책을 계속 써가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는 좀 많이 써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많이 쓰겠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싶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경험 중에서 나는 앞으로 이런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라는 자유요? 생각이 그거 있어요. 생각보다 좀 어렵잖아요. 저는 되게 오랜 시간을 과거를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데 보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정말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한 달에 막 10kg씩 찌면 또 토하고, 그러면서 나를 비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해? 라고 생각을 해오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스트레스가 왕창 쌓여서 밤에 이불킥하고 후회하고 걱정하는 게 스윙월드의 개념이에요. 이만한 코끼리에 내가 주렁주렁 달려서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 삶이 막 가는 것 같을 때
어떻게 이 코끼리 어떻게 멈추지가 아니라 내가 내리면 되네. 내리면 자유로워지네.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네. 그 개념이 뭔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작가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셨으면 하는 게 바로 작가님이 지금 해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본인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선택에 있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세희 작가님 채널을 또 많이 보고 계신 분, 또는 아직 경험 못 하신 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아이 4명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키워 가시는지, 그리고 작가님이 내려놓고 가고자 하는 다음의 길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작가님 인터뷰를 하고요. 다음 새로운 삶에 대한 책이 또 나오면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돈의 신에게 기원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결된다면 제가 죽을 때까지 걱정하라고 말씀드릴 텐데, 걱정을 많이 해보니까 불면증에 건강 나빠지고 피곤해지고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못 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나를 살리는 생각을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나 익숙하지만 낡고 왜곡된 생각,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생각에서 나를 살리는 생각, 내 에너지를 높이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머니 시크릿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아무 걱정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인터뷰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성장하는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